그래서 특사를 보내더라도 가려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3명은 절대 안 됩니다.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현성월에 공연할 때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 조명균 장관, 그리고 친북 대화놀이에 푹 빠져있는 서훈 국정원장, 그 3명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섰다가는 이 북한의 위장 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굳이 특사를 보내려는 이유도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굳이 보내겠다면은 우리는 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적 맥락에 절박감을 갖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네,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던 지금까지 안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북 특사 서훈과 조명균, 임종석은 안 돼. 왜 그러죠? 세 사람이 왜 갑자 안 된다는. 한미 동맹에 있어가지고 시각차가 자신들이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누구 좀 원하는 사람 한 명 같이 가면 어째 팀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온 직후에 계속 장애투쟁하면서는 주사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훈, 조명균, 임종석은 주사파라서 안 된다.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서훈은 국정원장인데 무슨 주사파고.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개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개헌도 있고 남북관계 중요한 한반도 미래를 결정한 거니까 자유한국당에 아주 한 분 홍준표 대표는 아닐 것 같고 누구 좀 모시고 가지요 좀.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 외교에 하나 피크를 한번 이뤄보죠. 뭐 외교인지 그것이 남북관계 내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자유한국당의 논평한 보게요. 얼마나 코미디가 됐지. 특사를 보내더라도 가려서 보내라고 요구한다. 다음 3위는 절대 안 된다.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 비서실장.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조 장관. 친북 대화놀이에 푹 빠져있는 서 원장이다. 이들이 나섰다간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성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려서 안 돼. 이를테면 논리가 그렇다니까요.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이 정도면 정치적 수준이라는 게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뭐 안 되는 이유도 좀 합리적이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비열한 논리랄까 프레임인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하나의 나라이거나 집단이잖아요. 위장평화 논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친한 척하다가 나중에 전쟁 일으킨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장평화 논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비문인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김영철이죠. 김영철과 워커힐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서훈 또는 조 장관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번에 2박 3일, 3박 4일인가 2박 3일 과정에 대화했던 것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 통일부 장관 중에 한 명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두 사람은 실무 개념에 반드시 팀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팀장, 소위 단장을 누구로 할 거냐, 정세균으로 할 거냐, 이낙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임종석으로 할 거냐 이런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그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 송영무 말고 저를 데려가 주셔요. 송영무 장관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현재 강요 네. 장관들 중에 맥락을 못 잡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는 분인데요. 거기 가서 북한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충분히 서로 겨누자고 해보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신 가죠. 예, 예. 자 그러면 새가 날아든다는 공식 네. 강기정 의원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논리가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추천하면서 국정원장은 안 되는 이유가 국정원이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이 남북대화를 주관하는 것은 예로부터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말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대치 상황에서 북한 군들과 놀아나는 대상입니까? 입장은 똑같은 거라는 거야. 국정원은 간첩을 잡고 그렇죠. 군대는 적을 막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짓하고 있는 거야. 국방부 장관이 훨씬 더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보면 방위 개념으로 안보 개념으로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논리의 소목에는 그게 숨어 있는 거죠. 국정원이 간첩 잡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특사로 가게 되면 규정상 안 지키는 거지. 그렇지. 논리대로만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유 정말 이 사람들 진짜. 예. 특사로 제가 다녀올게요. 네, 그럼 방송은 제가 한 주 정도 빼드릴게요. 아, 다녀와서 이제 연이틀 안 돼. 방송 빠지는 건 안 되고 방송 없는 날 갔다 오십시오. 아이 거기가 좀 길 건데요. 가면 한 3박 4일일 건데 일주일은 7일이거든요. 평일날 가면 화요일날 가면 화수목금 안 되는데요. 도저히. 의원님 네. 같이 가시죠. 참관으로 좋습니다. 마차님 가실래?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꿈 한번 꿔보자고. 네. 어, 그러면 단장을 제가 하고 그렇죠. 실무자들로 알겠습니다. 마차님이랑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 거야. 그림 진짜 이상하긴 하다. 이거 뭐 이거 저 월북으로 또 잡혀버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육로를 통해서 가시죠. 육로로요? 그쪽도 육로로 내려왔으니까. 아, 좋아요. 실제로 그 제 국회에 있을 때 안민석 의원이요. 차를 몰고 개성공단을 지나서 평양까지는 아니고 저 위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직접 차를 몰고. 달려보고 싶더라고 그때. 이게 경계선만 없으면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게 이번에 응원단이나 아이스하키 선수들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그 만 며칠 3주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경기장마다 가면은 한 동포라고 북한 선수들 응원하러 왔다가 한국 선수들 뛰고 있으면 막 응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민간 교류가 막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의원님도 광주하고 개성 간 축구 시합 열다 이렇게 하셨죠. 예, 이제 경평 축구 서울하고 평양 축구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개성과 광주의 축구 대회 그래서 그걸 이름을 광개토 광주하고 개성하고 축구 대회다. 그래서 광개토 축구 대회를 열자. 물론 이제 그걸 토요일 날 잘 하세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하게요. 광개토.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북한하고 미국 회담도 잘 되고 하면서 좋아지면 이제 문이 열리면 아마 이렇게 물결 칠 거예요. 사실은 독일에서 서독하고 동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90년대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끼리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끼리 막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통제한 게 아니라 독일 같은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강한 나라니까 지방정부끼리 교류하면서 동독에 있는 지방정부, 서독에 있는 지방정부가 서로 교류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봤죠. 근데 이제 한국같이 남북이 아주 중앙 집권적 나라는 그냥 중앙정부가 다 통제해버리니까 섞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서로 하나가 되는데. 법물이 터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민간 교류가 탄탄하게 네. 여러 방면에서 분야에서 이렇게 교류가 되면 그렇죠. 중앙 정부가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 물론 이제 대통령부터가 권장하실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뭐 광개토 축구대회나 또 모든 민간 교류가 빨리빨리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특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전 느낌이. 과거 정상회담이 대체적으로 정권 말기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초기 아닙니까 그것도. 예.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북한과 교류를 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근데 그들도 그런 주장하잖아요. 체제가 우리가 더 우월하다. 예. 더 잘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적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이며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북한의 어떤 이제 열려야 할 땅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넘어야 할 중국, 러시아로 가야 될 그런 펼쳐갈 이런 큰 넓은 몽골까지 펼쳐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빨리빨리 지금 늦었죠 많이. 그래서 좀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유한국당 같은 무리들이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냥 교류한다 그러니까 안 돼. 교류 안 한다 그래도 안 돼. 모든 게 다 안 돼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까 제가 국회에 들어갔다가 홍준표 대표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혹시 약속하고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말을 할 건데 저를
특사단으로 좀 넣어달라고. 아 무슨 말인가 하셨네. 동의해달라고. 거기서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또. 영수회담 문제, 또 대북 특사 문제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영수회담 이번에는 그래도 성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죠, 과거보다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뭐 특히 홍준표 대표가 사진 찍으러 못 나간다, 뭐 들러리용 못 나간다 이랬는데 이번 내용과 의지가 확실히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내용, 이번 외교 안보 문제, 대북 특사 문제들은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역제안을 했는데, 이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지만, 제가 홍 대표라고 가정을 해서, 좋아요, 좋아요. 예, 설명해 보자면, 네. 의제면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 경제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거 개헌 논의 차단용일 거예요. 아, 안보 국한이 개헌 논의 차단용이다? 예. 아. 왜냐하면은 이 개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 지방선거 때 하자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은 안 되고 다음은 된다는데 이게 좀 궁색한 면이 분명히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제 차단이 아닐까. 개헌 얘기 빼려고 안보를 국한하자.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뭐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이른바 영수가 자주 만나면야.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또 자주 못 만나니까 압축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영 뭐 일리가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나 여권에서도 뭐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국면이 뭐 대북 특사,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막 설왕설래 하는 상황이니까 요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뭐 GM, 개헌 뭐 다 이야기하면은 너무 의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 교섭단체 되는 데만 한자와 그렇지 않다. 이거. 네. 예. 이것은 이제 양쪽에 이제 계산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지만은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만 들어가면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중도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 스탠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쫙 잡을 수 있다. 예, 예. 근데 나머지 이제 정당들 같은 경우에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진보적이잖아요. 남북 관계에서는 특히 민주평화당도 더 그렇고. 그렇죠. 아까 예. 이제 뭐 100석이면 100분 주고 30석이면 30분 주냐. 예, 예.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가면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그렇죠. 1야당이니까 이야기 많이 하겠다. 이러기도 또 쉽지가 않잖아요. 홍준표 대표 5마디 할 때 이정미 대표는 한마디 하고 뭐 이런 게 안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자기한테 링을 좀 유리하게 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석 범위를 판을 좀 좁히자. 유리하게 짜겠다. 예.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권에서 의제 부분 양보하기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홍준표 대표가 유불리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대로 여권의 유불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민주평화당 정의당 오지 마라. 예. 이러기에는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맞아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면이거든요. 자, 근데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양쪽 다 부담이 커요. 그렇게 네. 돼버리면 이게 자기가 이제 외톨이가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가 많은데 네. 아니 설명하겠다고 했을 때는 안 나오더니 뒤에 와서 딴소리냐라는 이제 의견에 직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봅시다. 안보로의 의제 축소는 동의한다. 그러나 5시 모이자에 응할지 안 응할지.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정부가 결국 대북 특사를 보냅니다. 이유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김여정 특사의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는데 뜬금이 없습니다. 김여정은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려고 왔던 건데 왜 답방을 해줘야 합니까? 북한 입장 재확인이라는 것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김여정, 김영철 그리고 19일 동안 잠행했다는 맹경위를 통해서 정부가 짐 빠지게 소통을 했을 텐데 뭐를 더 말을 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의사를 타진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보 정권에서만 있었고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합의만 남겼음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평화의 계기라 포장을 해도 6.15 공동선언 14합의는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사를 보내더라도
가려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3명은 절대 안 됩니다.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현성월에 공연할 때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 조명균 장관, 그리고 친북 대화놀이에 푹 빠져있는 서훈 국정원장, 그 3명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섰다가는 이 북한의 위장 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굳이 특사를 보내려는 이유도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굳이 보내겠다면은 우리는 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적 맥락에 절박감을 갖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를 보내더라도 가려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3명은 절대 안 됩니다.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현성월에 공연할 때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 조명균 장관, 그리고 친북 대화놀이에 푹 빠져있는 서훈 국정원장, 그 3명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섰다가는 이 북한의 위장 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굳이 특사를 보내려는 이유도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굳이 보내겠다면은 우리는 이 비핵화의 중요성을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적 맥락에 절박감을 갖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왜?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던, 지금까지 안고 있는 자유한국대화를 치 않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이 남북대화를 주관하는 것은 예로부터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봐야겠어요. 국방부 장관은 대치 상황에서 북한군들과 놀아나는 대상입니까? 입장은 똑같은 거라는 거야. 국정원은 간첩을 잡고 그렇죠. 군대는 적을 막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상황인 국방부 장관이 훨씬 더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보면 방위 개념으로 안보 개념으로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논리의 소목에는 그게 숨어 있는 거죠. 국정원이 간첩 잡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특사로 가게 되면 규정상 안 지키는 거지. 그렇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이 사람들 진짜. 특사로 제가 다녀올게요. 네, 그럼 방송은 제가 한 주 정도 빼드릴게요. 다녀와서 이제 연이틀 안 돼. 방송 빠지는 건 안 되고 방송 없는 날 갔다 오십시오. 거기가 좀 길 건데요. 가면 한 3박 4일일 건데 일주일은 7일이거든요. 평일날 가면 화요일날 가면 화수목금 안 되는데요. 도저히. 의원님 네. 같이 가시죠. 참관으로 좋습니다. 마차님 가실래?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꿈 한번 꿔보자고. 네. 그러면 단장을 제가 하고 그렇죠. 실무자들로 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북 특사 서훈과 조명균, 임종석은 안 돼. 왜 그러죠? 세 사람이 왜 갑자 안 된다는. 한미 동맹에 있어가지고 시각차가 자신들이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누구 좀 원하는 사람 한 명 같이 가면 어째 팀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온 직후에 계속 장애투쟁하면서는 조사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훈, 조명균, 임종석은 조사파라서 안 된다.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서훈은 국정원장인데 무슨 주사파고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개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개헌도 있고 남북관계 중요한 한반도 미래를 결정한 거니까 자유한국당에 아주 한 분 홍준표 대표는 아닐 것 같고 누구 좀 모시고 가지요 좀.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 외교의 하나 피크를 한번 이뤄보죠. 뭐 외교인지 그것이 남북관계 내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자유한국당이 논평한 보게요. 얼마나 코미디가 됐지. 특사를 보내더라도 가려서 보내라고 요구한다. 다음 3위는 절대 안 된다.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 비서실장.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조 장관, 친북 대화놀이에 푹 빠져 있는 서 원장이다. 이들이 나섰다간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려서 안 돼. 이를테면 논리가 그렇다니까요.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이 정도면 정치적 수준이라는 게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뭐 안 되는 이유도 좀 합리적이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비열한 논리랄까 프레임인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하나의 나라이거나 집단이잖아요. 위장평화 논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친한 척하다가 나중에 전쟁 일으킨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장평화 논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비문인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김영철이죠. 김영철과 워커힐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서훈 또는 조 장관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번에 2박 3일, 3박 4일인가 2박 3일 과정에 대화했던 것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 통일부 장관 중에 한 명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두 사람은 실무 개념에 반드시 팀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팀장, 소위 단장을 누구로 할 거냐, 정세균으로 할 거냐, 이낙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임종석으로 할 거냐 이런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그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 송영무 말고 저를 데려가 주셔요. 송영무 장관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현재 강요 네. 장관들 중에 맥락을 못 잡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는 분인데요. 거기 가서 북한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총불이 서로 겨누자고 해보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신 가죠. 예, 예. 자 그러면 새가 날아든다는 공식 네. 강기정 의원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논리가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추천하면서 국정원장은 안 되는 이유가 국정원이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것은